안녕하십니까. 두두두두두두 뉴스 두더지 야수 권성훈입니다. 네, 뉴스를 꼭꼭 씹어주는 뉴스 소화제 미녀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요즘 매미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척척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소개한 1,000원 그 로비 클래식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방송 때문인지 그 문화부 김보미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석 매진합니다. 1,000원 들고 가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미아 시청자들에게 원하는 또 필요한 알아야 하는 정보와 뉴스 앞으로도 엄선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민희 아나운서님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 가장 핫한 뉴스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승리, 버닝썬, 정준영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롭게 밝혀지는 이야기들로 매일 끊임없이 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기막힌 우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정부에 아주 그 코너에 몰리는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희한하게 연예인들이 한 명씩 희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뭐 검찰이나 국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정권을 돕는 차원에서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뭐 스테이지지아 사건이 BBK와 연관이 돼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그 방위산업체를 잘못 선정하고 그리고 가스와 전기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이게 연예인들의 어떤 사건들이 이제 그 이슈를, 민감한 이슈를 묻는 데 쓰인다는 거죠. 지금 정부도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인한 갖가지 비난,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실책, 이런 시기에 그 겹쳐서 연예인들 관련 스캔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제 원래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기막힌 우연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도 뉴스의 앞면과 뒷면까지 읽어주는 매미아 함께 하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역대학 사느냐 죽느냐,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 아 뜨거. 그 많던 내 우편물 누가 뒤졌나? 서문 야시장 누적 방문 2천만 명 돌파. 예, 오늘도 따끈따끈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대구 경북에 소재한 대학이 몇 개인지 아시죠? 예? 경산에만 한 1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대구에도 한 4년제 대학 3군데, 2년제 대학 4-5군데. 대충 뭐, 한 30-40군데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히는 43개 대학이 있는데요. 43개. 그렇죠. 네, 오늘 일면 기사는 지역 대학들이 사느냐 죽느냐 존폐 기로에 내몰렸다는 사회면 기사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력 인구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수도권으로 학생 유출까지 늘어나면서 지역 대학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단행한 대학 구조조정 결과가 수도권 대학은 무풍지대인 데 반해서 지방의 대학은 칼바람이 몰아쳐서 상당수 지역 대학이 지금 존폐 기로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수도권은 이미 대학도 기업도 인구도 포화 상태이면서 왜 여건이 어려운 지방만 경쟁과 조정을 요구하는 걸까요? 게다가 이 대학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축의 하나인 만큼 이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냉철한 야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학생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더 그렇고요. 지역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 수준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인데요. 이 지역 대학의 위기는 우리 지역의 위기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지역 대학들은 학력 인구 감소와 취업난 등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냉철하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쟁력이 없고 학생들이 오지 않는 대학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매일신문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쌓이는 포항 지진에 관한 3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소를 폐쇄하고 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아 뜨거. 야, 지금 뜨겁습니다. 지열 발전소 때문에. 포항 그 지역 발전소가 요즘 가장 핫한 뜨거운 이슈인데요. 그 포항 지진은 그 지각지대가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촉발 지진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또 아닙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지하의 그 단층이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조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주입한 13,000톤의 물 가운데 아직 6,000톤 가량이 땅속에 남아 있는데 이미 5.4 강도의 그 강진이 발생한 뒤에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땅속 환경이 바뀐 탓에 섣불리 물을 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 지진의 원인인 걸 알고도 그냥 둬야 한다는 말입니까? 좀 불안한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현재의 그 지열 발전소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하수 수위 변화를 꼼꼼하게 유지하고 정밀 지진계를 설치해 나머지 또 다른 지진 발생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발전소를 폐쇄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 원상 복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는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설명 오케이. 네, 자, 다음 뉴스는 경험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장님, 우편함 그리고 우편물 자주 확인하십니까?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도 한번 보고 퇴근할 때도 한번 밤늦게지만 한 번씩 봅니다. 가끔 혹시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어보긴 하는데 뭐 없더라고요. 뭐 교통 속도 위반 딱지나 뭐 과태료 있잖아요. 뭐 자동차 청구서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어쨌거나 이 우편물은 굉장히 사적인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다, 뒤졌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더럽죠. 사실은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지방법원에서 뭐 이혼 관련된 서류가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또 빚을 지고 있는데 뭐 고려저축은행이라든지 뭐 러시안 캐시 이런 데서 빚 갚아라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아, 저는 뭐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주로 뭐 과태료 통지서라든지 속도 위반 딱지, 뭐 주차, 불법 주차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가볍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옆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신뢰감이 두터운데 그런 거 보면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이 아침에 잠궈놓았던 우편함이 열려있는 것을 퇴근길에 확인하고는 누군가 자신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을 요청했다가 의외의 범인을 밝혀낸 화제라고 합니다. 그 범인 누굽니까? 얘기해 보시죠. 모르십니까? 기사 읽어보셨죠? 예. 그 CCTV를 통해서 밝혀낸 범인은 도둑이나 개인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야, 우체국 직원이라고 합니다. 반송함 일제 정비는 그 우편법과 우편 업무 그 취급 세칙에 따라서 집배원의 어떤 실수를 점검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개선하려 실시하는 우정 사업의 연례 업무인데요. 하지만 그 사전 홍보와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주민들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해당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개인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기에 말도 없이 찾아와서 우편물을 뒤지는 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네요, 사실은. 그 북대구 우체국 관계자는 업무 미숙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주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반송함 일제 정리라는 업무를 대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내 우편물을 몰래 본 게 아니냐고 생각했을 주민들의 그 찝찝함, 불편함, 불쾌함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정비도 좋은데 이를 알리고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상 야수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천만 명이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을 다녀갔다는 소식도 실려 있습니다. 혹시 서문 야시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죠. 예, 가서 뭐 국수도 한 그릇 먹은 적이 있고 또 납작만두 아주 맛있더라고요.
혼자서도 한 2,000원치 정도 먹으면 괜찮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면만 있거든요. 그래도 간장에 찍으면 맛있습니다. 한 3년 됐죠, 그죠? 이제 2016년 6월 개장한 서문야시장 누적 방문객이 2천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 야시장으로 자리 잡아갔다고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그 총 경제적 파급 효과가 4,551억 원,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2,800억 원으로 추산하더라고요. 이 추산하는 건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 자료가. 어쨌든 좋은 현상이고요. 서문야시장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판매 상품 구성, 매끄러운 운영 지원, 또 그리고 대구의 불나비들이 많이 가는 게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시는 국내 최고 관광 명소가 되도록 야시장 규모를 더 확대하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고전하던 사후 면세점도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서문 야시장 더 흥해라! 흥해라!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매미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내일의 뉴스 이화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인 3월 27일 매일신문에 실릴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오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원 위촉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실제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 참여단의 구성이나 운영안 등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후보지의 신청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안에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건립 예정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시민 참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청사 건립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입지 위축이 심화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입니다. 90년대 이후 각 총선에서 보수 정당은 영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으로 우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여당이 충청 지역에서 우세를 점한 뒤부터는 부산, 경남 지역까지 섭렵한 탓에 대구, 경북 지역은 고립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과 영남 지역 갈라치기 등 민주당의 PK 지역 공략이 가속화될수록 TK 지역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분양률은 지역마다 천지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세권이나 아파트가 가까운 단지는 분양률이 호조세인 반면 일부 오피스텔은 수백 세대 분양에 5건밖에 분양되지 않는 등 입지 인근에 호재가 부족한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의 뉴스 내용은 매일신문 지면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만3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3일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면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는 요즘 날씨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목요일쯤에 보통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그동안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셔서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3월 27일 매미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